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최근에 산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서, 오랜만이 아니구나. 네, 며칠 전에 올린 책도 그런 거긴 한데, 책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자랑할 책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 5G 폰으로 찍는 거고요. 평소에 촬영하는 거랑은 달라서 화질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 영상에서 아이고, 이거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인스타 라이브로 아는 분이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과 비교를 해서 그 임경선 작가님의 다정한 구원이 이 책보다 훨씬 낫더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대화의 희열을 보고 김영하 작가가 나왔던, 근데 대화의 희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제 끝난 방송이긴 한데 지금 제가 다시 이제 그 푸크라고 하는 그 보는 동영상 보는 이제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대화의 희열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아이유 편을 보다가 촬영을 이제 눌렀거든요. 근데 아이유는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해요? 말도 너무 잘하고. 암튼 김영하 작가가 나온 대화의 희열을 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책과 약간 겹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읽고 싶다 싶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 그 알쓸신잡 보셨죠, 다들? 알쓸신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그때 멤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갔다 온 곳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만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완결돼 있는 영상을 굉장히 편하게 그냥 보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특이한 여행인지,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 여행을 하긴 했지만 그 여행은 하나의 완벽한 여행의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그 3인칭에서 그 여행 전반을 다 보고 모든 이제 출연자들이 갔던 곳을 다 보는 사람은 오히려 시청자잖아요. 어쩌면 그 여행은 시청자가 한 여행이고 나는 무한성의 혹은 뭐 반쪽짜리 그런 여행을 한 게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여행 중에서 가장 특이한 조금 달랐던 여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시청자였을 때는 몰랐던 어떤 김영하 작가의 생각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 부분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삶이 부과하는 문제가 까다로울수록 나는 여행을 더 갈망했다. 그것은 리셋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20대, 30대에는 1년짜리 적금을 부어 여행을 다녔다. 때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항공권을 구입해서도 나갔다. 그 돈을 모아서 집부터 장만하라던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의 부모는 강남에만 10채가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선배는 결혼하면서 그중 하나를 증여받았다. 자기가 번 돈으로 청약저축 한번 부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충고를 들었을 때 나는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들과 맞서기도 해야겠지만 가끔은 달아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의 고대 병법서 36개의 마지막 부분은 패전계이다. 여기에는 적의 힘이 강하고 나의 힘은 약할 때의 방책이 담겨 있다. 36개 계책 중에 36번째, 즉 마지막 계책은 주위상이다. 이는 분리할 때는 달아나 후일을 도모하라는 뜻이다. 흔히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온 것이다. 나는 언제나 고대의 지혜에 끌린다. 인생의 난제들이 포위하고 위협할 때면 언제나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칼과 창을 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적, 나의 의지와 기력을 소모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대결한다. 때로는 내가 강하고 때로는 적이 강하다. 적의 세력이 나를 압도할 때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36개의 마지막 계책을 써야 한다. 기억이 소거된 작은 호텔방의 순백 시트 위에 누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설 에너지가 조금씩 다시 차오르는 기분이 들 때, 그게 단지 기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저는 이거 읽고 너무 공감이 돼서 이렇게 쭉 어그리라고 적어놨어요. 이뿐만 아니라 9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9개로 나눠져 있고 대화의 희열을 봤을 때 유희열이 이 책 완전 철학책이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나? 뭐 이랬는데 어떤 부분을 말을 했는지는 알 것 같으나 막 어렵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단순한 공감 말고도 또 내가 모르는 무언가, 유명한 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어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 이 책이 이쪽보다 뭐 별로예요. 뭐 저게 더 나았어요. 라고 했던 것을 보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 읽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릴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을 끝내고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거든요. 엘레나 페란테가 언제 낼 것인가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쫙 다 나와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제목에 제가 일단 사랑이 들어가면 전 좀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이 엘레나 페란테의 책이 아니었으면 아마 절대 살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레나 페란테의 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샀고 그리고 오자마자 또 뭐 늘 그러하듯 이렇게 1편을 바로 조금 읽었는데 뒤에가 되면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쪽 내용이 그 나폴리 4부작을 읽은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앞쪽은 주인공 레누 있죠. 그 나폴리 4부작의 주인공 레누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이쪽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조금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레누의 음성과도 굉장히 비슷한 음성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왔던 것으로 봐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번 책만큼이나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죠. 또 얼마나 또 디테일하게 감정 묘사를 또 할까요? 진짜 감정 묘사에 진짜 혀를 내둘렀던 그치 내가 느꼈던 느낌이 바로 이거였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고향을 생각할 때 이 느낌이야. 또는 뭐 내가 엄마를 생각할 때 엄마와 나와의 뭔지 모를 어떤 관계의 역학 이게 바로 이거야. 뭐 이런 정말 공감 가는 감정을 굉장히 자세히 잘 서술했던 그 나폴리 4부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히 감정 묘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산 책이 있어요. 어제 그 오상진 아나운서와 김소연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그 책발전소에 갔거든요. 저희 동네랑 거의 10분 거리더라고요. 10분 거리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책을 보고 이 책은 회사 도서관에서 조금 읽다가 좋아서 그리고 뭐 은유 작가니까 그냥 뭐 망설이지 않고 봤죠. 이 책은 은유 작가가 그 글쓰기 수업을 해요. 그 글쓰기 수업에 오는 분들을 은유 작가는 이제 뭐 학생이 아닌 학인이라고 부르던데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쓴 이야기와 본인이 읽었던 어떤 책들 또는 그냥 생활에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나온 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책을 제가 뭐 다뤄서 영상을 찍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책들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책들 시작할 것 같은데 끝나면 어땠는지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밤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목소리가 조금 가는데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갤럭시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